안녕하세요. 카톡용 조디터입니다. 하반기가 되면서 국산차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가열되고 있어요. 특히 SUV 시장이 상당히 뜨겁죠. 18일에 먼저 현대가 신형 산타페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마치 기아가 화답을 하듯이 딱 한 주 뒤인 25일에 보란듯이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를 공개했어요. 일단 여론을 보면 산타페는 호불호가 좀 갈리면서 역반응이 살짝 있는 듯한 분위기고요. 소렌토는 그래도 대체로 긍정적인 뉘앙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봤을 땐 어차피 둘 다 같은 현대차 그룹 아니냐, 그냥 갈라치기 해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랑 기아 이 두 브랜드의 경쟁 구도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치열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SUV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는 기아,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이 소렌토를 이번에는 산타페가 좀 저지를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띠고 등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금년 하반기에 가장 핫한 대결 구도가 형성될 이 두 차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워트레인인데요. 사실 이 부분의 경우 소렌토의 세부사항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엔진 미션은 딱히 비교할 건덕지가 없는 항목이었거든요. 물론 현대랑 기아 서로 세팅은 좀 다르긴 성향을 보여주긴 하는데 기본적인 엔진 미션은 똑같은 걸 쓰니까요. 근데 이번에 소렌토가 공개되고 나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엔진 라인업의 차이죠. 기본적으로 산타페 MX-5 풀체인지와 소렌토 MQ-4 페이스리프트의 주력 파워트레인은 2.5리터 가솔린 터보랑 8단 DCT, 1.6L 터보 하이브리드의 6단 자동 변속기,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2.2L 디젤, 이거는 최근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사람들이 신차 구매 시 이제 디젤 엔진의 선택 비율이 거의 10%도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산타페에서는 이 과감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소렌토는 이 2.2L 디젤을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실 선택 비율이 10%도 안 된다고 했지만 이건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10명 중 1명은 디젤차를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엔진이 산타페에는 없지만 소렌토에는 있다. 그러면 그 10명 중 1명의 사람은 이제 소렌토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일단 이런 부분만 봐도 산타페 좀 불안불안합니다. 아무리 소수라고는 해도 어쨌든 그나마 남아있는 디젤 오너들의 수요마저 이 소렌토가 다 흡수해버리도록 이렇게 판이 짜인 건데요.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소렌토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죠. 두 번째로 디자인을 좀 볼게요. 산타페 디자인은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많이 언급했었잖아요. 대충 반응이 한솥도시락 헤드램프 이야기, 그리고 뒷모습 로디우스 닮았다, 못생겼다, 방향지시 등 위치가 너무 낮아서 공도 주행할 때 다른 차들이 불편하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래도 각지고 약간 박시한 스타일링으로 남성적인 실루엣을 강조한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타페가 고수해왔던 포지션, 특히 초창기에는 아름다운 공면을 살린 이 도시명 SUV의 정석이자 이 패밀리카로 포지셔닝을 해왔던 걸 생각해보면요, 이번 신형 산타페는 본연의 속성을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180도 바꿔버렸어요. 이전 산타페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 연결고리가 중간에서 뚝 끊긴 느낌이 드는데 완전히 새로 출시된 신차 같은 느낌이 너무 커요. 아무래도 현대 내부적으로는 4세대 페이스리프트의 탐켄치 닮은 디자인이 실패작이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5세대는 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4세대 경우 판매량도 소렌토한테 압도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산타페 5세대 모델은 이전 세대와의 접점을 거의 단절시키고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 강하죠. 결과는 앞으로의 판매량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4세대 풀체인지로 넘어오면서 이 디자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모델이었어요. 덕분에 판매량에서도 산타페를 지속적으로 압도를 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렌토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페이스리프트니까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세게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에 공개된 디자인을 보면 이 부분 변경 모델인데도 변화의 폭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물론 산타페처럼 갑자기 근본을 확 갈아엎을 수는 없었겠지만 최근 기아의 라이팅 디자인인 스타맵 시그니처가 들어가면서 주간 주행 등과 면적이 조금 더 넓어진 전면 그릴 덕분에 얼굴의 인상이 좀 더 다채로운 분위기가 된 것 같죠. 기아 로고 레터링이 그릴에서 후드 앞쪽으로 이동한 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고요. 기존의 가로형 디자인이었던 램프 쪽도 세로형 레이아웃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있었죠. 물론 이 세로형 램프 디자인 보고 종종 캐딜락 그대로 복붙했다는 의견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현재 기아의 디자인 언어인 오퍼즈 유나이티드 컨셉과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모닝 페이스리프트에도 이게 들어가면서 꽤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걸 보면 공들여서 잘 뽑아낸 하나의 디자인 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디자인 컨셉을 이 패밀리 룩으로 가져가게 됐을 때 얻는 그런 효과들, 기아라는 브랜드의 차량 라인업 전체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과거의 소렌토가 가지고 있던 프로포션은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디자인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거부감도 크게 없을 수 있고요. 물론 산타페가 완전 변경된 신차고 그 신선함에서 오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소렌토가 또다시 중형 SUV 시장을 잠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인데요. 실내는 아무래도 현재 많은 부분이 공개된 산타페가 살짝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캠핑, 레저, 아웃도어 같은 컨셉에 걸맞게 이 다양한 수납 공간을 확보한 점이 우선 좋았고요.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이거는 현대차 라인업에서도 최초로 적용되는 옵션이잖아요. 이거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타페는 못생긴 뒷모습과 트렁크 도어가 오히려 실내 3열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물론 실차를 봐야 알겠지만 뒷공간을 여유있게 확보해서 특히 차박할 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트렁크 자체도 활짝 개폐가 되기 때문에 이 개방감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특히 캠핑 장비라던가 이케아에서 가구 쇼핑한 거 실을 때 이때 엄청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소렌토도 부분 변경치고는 실내에서 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이어지는 커브드 타입의 통합형 디스플레이로 개선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형 소렌토도 CCNC 인포테인먼트가 적용되면서 OTA 업데이트를 통한 이 지속적인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죠. 실내 디자인도 최근 현대기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시보드 하단의 수평형 디자인과 얇은 가로형 중앙 송풍구가 적용이 됐는데요. 물론 이 디자인이 깔끔하고 단정하긴 한데 이전의 소렌토가 좀 큼직하고 남성적인 느낌의 실내 디자인이 있었고 나름대로 또 독창적인 맛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디자인은 다른 현대기아 차종과 동일하게 인테리어를 통일하면서 이 개성은 약간 희석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산타페에서 화제가 됐던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 이거는 소렌토에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 있어서도 이 사이즈에 딱히 변화가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넓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은 기대하기 힘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개방감이라던가 3열 혹은 짐칸 공간의 활용성, 사이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역시 차량의 레이아웃을 완전히 갈아엎은 신형 산타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지금까지는 파워트레인과 내외관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이 대결의 분수령은 가격 책정,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 이 가격이야말로 피말리는 집안 싸움의 승패를 가로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두 차량의 이전 모델 가격을 비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팅이 좀 재미가 있어요. 가격이 가장 저렴한 5인승 가솔린의 경우 이 산타페가 3,277만원, 소렌토가 3,024만원부터 시작해서 이 시작가는 소렌토가 200만원 이상이 더 저렴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소렌토는 총 5개의 트림이 있었고 여기에서 깡통 모델이 트렌디 트림이에요. 근데 산타페는 총 4개의 트림이 마련되어 있고 그나마 그 중에서 하나는 플러스 옵션 같은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트림 3개가 핵심 구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했을 때 소렌토는 트렌디보다 한 등급 높은 프레스티지 트림, 산타페의 깡통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구성이에요. 이걸 봤을 때 소렌토가 한 80만원 정도 더 비싼 구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각각 최상의 트림인 캘리그래피랑 그래비티로 가면 산타페가 4,037만원, 소렌토가 4,018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경우 세제 혜택 반영해서 산타페가 3,567만원, 소렌토가 3,63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최상위 트림으로 가면 산타페가 몇십만원 정도 살짝 더 비싸긴 한데요. 그래봤자 각각 트림별로 서로 몇십만원씩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정도라서 전반적으로는 이 또이또이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전 가격표가 아니라 신형 모델들의 가격 인상분이에요. 최근에 현대가 그랜저랑 코나에서 보여준 풀체인지 모델들의 가격표를 보면 시작 트림도 거의 300만원, 최상위 트림은 600만원 가까이 올렸다는 게 문제죠. 풀체인지인 걸 감안한다고 해도 가격 인상분이 상당히 커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 신형 산타페의 가격 인상폭이 그랜저와 동등하다, 아니면 오히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 2.5 가솔린의 경우 기본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적어도 3,550만원에서부터 3,600만원 정도,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캘리그래피는 4,500만원 선에서 출시가 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한편 하이브리드 4륜 모델의 경우 이 세제 혜택을 적용해도 시작가는 한 4,300만원에서 스타트하지 않을까 싶고요. 캘리그래피까지 가면 최소 5,2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은 소렌토인데 참고로
참고로 소렌토의 플랫폼은 이미 4세대 MQ 출시 때부터 현대차의 3세대 신형 플랫폼을 쓰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전 4세대 산타페 TM 같은 경우는 현대의 2세대 플랫폼을 쓴 차량입니다. 물론 3세대 플랫폼 요소도 어느 정도 들어가긴 했지만 기본 베이스는 2세대 플랫폼이에요. 산타페의 가격 인상에는 이런 포인트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소렌토는 이미 3세대 플랫폼이 반영된 가격으로 4세대가 출시된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그걸 기반으로 한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나온다는 점에서 나름 가격 경쟁력의 확보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도 물론 변화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타페만큼 금형을 아예 갈아엎거나 뜯어고치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소나타의 사례를 좀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소나타의 경우에도 거의 풀체인지 수준으로 외관이 바뀌고 실내도 많이 바뀌고 전동 트렁크 넣고 바뀐 게 엄청 많은데, 근데 인상폭 같은 경우는 100 중반에서 200만 원대 정도? 이게 나름대로 선을 지켰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부분 변경 모델은 전통적으로 풀체인지만큼 배짱 있게 가격을 올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소렌토가 가격 경쟁력에서 확실하게 이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소렌토의 옵션 구성표를 보면 이전에 최하위 트림이었던 이 트렌디 트림이 아예 삭제가 되면서 이 프레스티지 트림이 깡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전 소렌토의 경우 2.5 가솔린 트렌디가 3,058만원, 프레스티지가 3,358만원으로 거의 3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 트렌디가 없어지고 프레스티지부터 시작한다. 여기에 페이스리프트 가격 인상분이 반영된다고 치면 2.5 가솔린 터보 기준으로도 소렌토 깡통은 최소 3,5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할 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솔린 그래비티 트림은 4,400만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륜 하이브리드로 갈 경우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4,200만원 정도, 이 최상위 그래비티는 거의 한 5천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시작가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산타페랑 1대1로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소렌토 쪽이 한 100만원 정도? 이 정도 조금 더 저렴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될 산타페 풀체인지와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비교 예상을 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둘 중에서 어떤 차에 손을 들어줄지도 저는 궁금하네요. 본인이 선호하는 차량이 있다면 댓글을 하나씩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왕 하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통형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